안녕하세요. 천문통역번역대학원의 한일과에 재학 중인 강성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일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두 분의 선배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문통번역대학원 4기 한일과 이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5기 권호정입니다.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선배님께서 그 상근 통역사로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서 근무하시고 또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현재 삼성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저희 부서에 일본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동시 통역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술 자료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룹 내에서 경영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매월 원래회 내지는 임원들 간의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경영회의에 관련해서도 통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I에서 통번역사를 맡고 있고요. 업무 내용은 주로 회의 통역과 문서 번역 업무가 되겠는데요. 회의 통역은 거의 동시 통역, 순차 통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회의라든가 주로 큰 회의의 동시 통역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선배님 그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그럼 이 프리랜서 통역사하고 다른 이 상근 통역사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프리랜서로 아직 저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단계고 그렇긴 하지만 상근 통역사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리랜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계약을 하고 1, 2년 계약을 하고 또 다른 회사로 옮기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의 일을 같이 함께 하면서 상대방 언어를 사용하는 그 국가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오랜동안 같이 팀을 이루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양쪽 언어에서 서로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전달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통역 번역 대학원을 다닐 때는 너무 방대한 분야를 깊게는 못하고 조금씩 접하고 어떤 단어들을 쓰고 또 어떤 용어들이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아주 얇게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상근 통역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주로 그 자기가 맡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의 제조 과정이라든가 그쪽 업계에 관련된 그런 기술 용어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더욱더 전문 분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방금 권호승 선배님께서도 잠깐 대학원 공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통번역 대학원 공부가 상당히 공부할 양이 많은데 대학원 재학 중에 그 많은 방대한 양의 그 공부를 어떻게 소화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선배님들? 사실 뭐 공부를 항상 하고 나도 후회가 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은 역시 저는 수업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수업에 항상 예습을 해갖고 갈 수 있는 부분,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틀렸던 부분을 다시 틀리지 않도록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파트너하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스터디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2학년이 돼서부터는 항상 현장에서 일한다 라는 그런 감정으로,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해 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계속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늘 정해놓은 분량을 최소한 한 장이라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저의 공부하는 기준이었는데요. 교수님이 미리 내주시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하는 통역이나 번역량의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70% 이상 그 통역을 해냈다거나 번역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수님이 내주시는 그런 자료에 70%, 80% 이상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본어적인 그런 예습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책, 서적이나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그런 한 분야에 관련된 단순히 그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평소에도 꾸준히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다소 관심이 없더라도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분야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는 것,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선문 통번역 대학원만의 장점이랄까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통번역 대학원 저희 선문 통대의 장점이라면 제가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지금 캠퍼스 내에 일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에부터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살아있는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요. 또 1인당, 그러니까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보았을 때 우리 학교는 상당히 그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실제로 교수님들한테 지도를 받고, 그리고 통번역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희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이라든지 선문통번역대학원만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은 그러면은 재학 중에 여러 가지 공부 내용이 있는데 그 공부 내용 중에서 특히 주력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접하지도 못했던,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건 평소에도 알고 있어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들어보지 못해서 정말 생소해서 하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번역대학원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었던 그 분야, 정말 졸업하게 되면은 하기 싫은 건 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원 다니는 기간에 자기가 가장 취약했던 분야들, 그리고 정말 평소에 하기 싫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장에서 직접 통역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아니면은 보람이 있었던 일, 내가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아주 재치 있게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든지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통역이 단순히 말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상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을 이해하고 조직원들끼리 서로 융화될 수 있도록 제가 양쪽을 다 이해하고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제가 그런 역할을 잘해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저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또 이제 제가 상근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일본인 한 분이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병원 통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제가 잘못 전달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건강상해 또는 생명상의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역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항상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직업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통역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반대로 조금 난처했던 그런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제가 하게 되는 거는 거의 회의 현장이나 아니면은 산업 현장에서 하는 통역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발력을 발휘해서 재치 있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 발휘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말하려는 내용과는 벗어난 내용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럴 때는 잘 안 들렸다거나 아니면은 그 용어는 모르겠다거나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통역을 해야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너무 순발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질문을 한다던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통역을 현장에서 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선배님들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통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 일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시면 일이 없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삼성전기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몇 년 후에는 완전히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일본계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분야의 일본계 회사로 옮겨서 일본 회사의 기업 풍토를 몸으로 익히고 또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단기 통역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같은 걸 맡게 되면 6개월이라든가 길게는 1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계약이고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야를 접해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 다른 상근 통역사, 다른 분야의 상근 통역사로 일을 해보고 싶고요. 한 몇 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고 전문화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싶고요. 그 후에는 프리랜서로서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통역대학원 들어오기 전에는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인하우스든 프리랜서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후배 여러분들 그리고 통역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런 걱정은 필요 없으시라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면 직장이라든가 프리랜서로서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걱정 초대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자기 앞을 위해서 매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